여기 울산의 선생님들이 다들 멋지셔가지고 저는 마스크를 벗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요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자 했던 게 2020년도에 울산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하는 그 토론회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거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분한테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정훈 교수님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에 있는 내용은 사실 4번하고 5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민주시민교육을 아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분들부터 의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이 돼서 한 10분 정도 저거 하고 10분 지나면은 뭐 뒤에서 5번 한 4, 5번 넘어가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세 유럽은 이제 도시국가였잖아요. 일반 국가는 그냥 그 농노로 살고 뭐 자유가 없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시티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가진 자유민이었고 자유민으로서의 그 권리와 이제 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육, 권리와 의무가 뭔가 이제 그거를 시민교육이라고 하고 시민교육이라고 했죠. 그러고 그게 이제 국가로 확대되면서 그냥 시민이란 용어가 서구에는 남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되면서 처음으로 일반 평민들도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됐잖아요. 주민과 시민의 차이는 정치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저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교육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게 요즘식으로 하면 시민교육 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치에 대한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은 어떻게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귀족정이나 왕정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들의 분별력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바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게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능감을 느끼게 되죠. 이 시민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정치에 대한 통제력을 갖춰주는 이 교육이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고 어떠한 것을 요구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 능력을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은 시민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민교육에서 정치교육의 목적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아까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온 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거다라고 계속 교육을 해야 국민들이 이 체제가 좋은 거야라고 유지가 되겠죠. 불만을 갖게 되면은 이제 혁명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처럼 계속 혁명이 일어나죠. 그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맨날 나라 체제가 뒤집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주의 우리가 정치 체제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체제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나 이 윤리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육에. 그 민주시민교육을 뭐 과목을 편성한다고 하니까는 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게 이 사회교과목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이 명칭이 달라요. 그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교육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고 뭐 영국, 프랑스, 미국은 시민교육이라고 할 뿐 그러나 이제 담당하는 과목은 주로 사회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과목도 사회 현상에 대한 걸 정치 현상, 뭐 경제 현상, 법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이제 쭉 나누죠. 그래서 사회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목 이게 정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 사회화 과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회 과목 여러분 여기 사회 과목 안 배우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민주시민교육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 이런 게 다 과거의 민주시민교육, 사회과목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에 이 정치적 갈등이 심할 때는 이 교육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시들해요. 뭐 위상도 약해지고 강조도 안 하고 다른 과목에 통합시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서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독일의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요즘에 학교 자치조례 가지고 난리가 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 독일에서 그 교육부 장관 주마다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학교에서 그 정치 교육을 할 때 그 자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화 교육을 미리 시키자 이런 권장 사항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조례로 만들고 뭐 무슨 기구를 만들고 외부 사람 들어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하고 나서 미국이 사회과 교육, 민주주의의 그 교육을 이제 강화하면서 저러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민주적인 가치를 체득하게 하자. 얘네는 특별히 필요해. 그래야 다시 전쟁 안 일으켜.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조례화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그런 거 만들지 말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게 해라. 뭐 그 정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죠. 이 독일의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신설된 과목이 사회 과목. 그래서 뭐냐? 소셜 스터디, 사회를 탐구하는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이 민주주의화를 위해서 이 사회 과목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이 건국이 되면서 그 사회 과목이 바로 도입이 됐었죠. 그러면 이 사회 과목 안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화가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 생활과 윤리 이렇게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윤리, 도덕, 이것도 역시 이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의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시민교육이라고 하죠.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범위를 너무 제한시켜요. 그래서 민주자를 떼고 시민교육으로 가는 게 아니면은 국민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많은 영역에서 전부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생각의 다양성 나왔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목에서 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그럼 어떻게 그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 시켜가지고 이 이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중요하다니까 학생들이 60년도에 그걸 교육받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19 의거가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 편준화하면서 무시험으로 그냥 학생들 다 공부를 시켜버리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받는 학생이 증가했고, 그리고 한국형 민주주의는 서구와 틀리다 열심히 선전하다 보니까 그때 민주주의 의식들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6.29가 나오고 넥타이 부대가 나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에 이 민주시민 교육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됐느냐? 이 울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만드는데 반대들을 하셨죠.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둔갑해 학생들한테 교육될 수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 전국에서 민주시민 교육 조례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반대 운동이 나왔는데, 민주시민 교재에 이 북한의 수령주의를 소개 교육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게 왜 잘못된 건가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수령의 영도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다. 모든 청소년을 주체용의 도덕적 공산주의자로 기르는 거다.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저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뛰쳐나온 거고, 그리고 그 교육을 교사들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겠다고 하니까는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 문제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 울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이제 저러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불신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뭐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여기 인원고등학교가 아마 민주시민 교육 시범학교인가 기사에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혁신학교고. 거기에서 바로 학생들한테 사상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이 사태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친 문제다. 그러면 울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충북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학생은 교사들의 정치주의에 시달리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청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그 의회에서 이러한 교사들의 그 정치 편향 교육, 사상 강요에 대한 신고센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그러면은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민주주의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쓰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면 전체주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한 견해가 있고 이거는 종교적 교리와 같아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아니즘이라고 한다고 74년도에 보니까 저렇게 이제 독일에서 그 쓴 책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거는 전체주의 민주주의를 그럼 찬성한다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 보수정당, 우파정당이라는 데는 저런 질문도 안 하죠. 근데 교육부도 저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왜 빼? 뭐 이런 것도 안 하죠.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 민주주의다 같이 교육을 시키든가. 그래서 학생들이 판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시킨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 물어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개념이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교육만 강화한다고 하니까 난리 법석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보건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죠. 뭐 학생들한테 섹스할 권리가 있다. 그러고 피임하면은 성관계도 된다. 이걸 지금 중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과서에서 포괄적 성교육 그 2009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2009년도부터. 예, 근데 16세 이하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성인이 해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하잖아요. 아니 그 범죄를 지금 학생들한테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법률 체계하고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런 게 학생 인권이다라고 지금 교육이 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저렇게 역할극까지 시킵니다.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 주장해 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뛰쳐나와서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 강요하지 말아라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난교 파티할 10대 여학생 보지. 아니 성관계가 걸리면 왜 2명만 해요? 한 10명 모여서 같이 해도 되는 거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올바른 교육이냐 이거예요. 여학생들 데려다가 서울시에서 콘돔 씌우기 실습시키고 학교에 콘돔 비치한다. 그러고 오로가즘 꿀팁 교육을 뭐 이런 데에서 시켜줘야 돼요 애들한테. 자, 이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한다고 하니까는 그 공청회장에 제가 가봤는데 되게 목에 힘주고 아주 당신들 모르는 사람들, 편견 가진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일찍 성관계 교육시켰더니 성폭행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 포괄적 성교육으로 교육을 했더니 성폭행 계속 증가하죠. 그리고 일찍 성관계를 가진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다 연구 결과 있습니다. 아니 술이나 담배를 사게 할 때에도 거기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위험이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성관계가 니들 권리래요. 이게 올바른 교육이냐고요.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학생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냐고 했더니 공청회장에 있던 교육과정위원들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저런 교육을 왜 시키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교육부에서도 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정치교육 학자들, 사회교육 학자들이 얘기했느냐. 교육 목표를 세울 때 특정 집단, 사회계층, 특정 이데올로기 편을 드는 거 허용돼서 안 된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게 위에가 이제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교육의 방식이 이 독일의 50년 전만도 지금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합의를 저러한 소수 집단이나 뭐 특정한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부시키면은 저러한 사회 교육이 존재의 토대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면은 동성애자들 차별받았다는 거 없거든요. 진정 들어온 거 다 각하되고 뭐 기각됐는데 차별받았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교과서에서 그걸 교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문제가 많은데 바로 그러한 거의 해법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독일에서 76년도에 그 정치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좌우 이제 정치교육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3가지 공감대가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진보 진영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광노현 씨 이 기사를 보니까는
학생들이 정치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고자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이제 저걸 인용을 한 게 이제 오류다. 그러나 그 뒤에 여기 이제 독일에서도 70년도에 저렇게 교육 과정을 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울산에서 다른 데로 퍼져 나갔듯이 저기도 헤센주에서 다른 데로 퍼져 나가고 사회주의로 교화를 시키려고 한다. 동독을 위해 교육을 시킨다. 사회를 붕괴시킨다. 독일의 정치 체제를 부정적으로 교육하고 정치 체제를 뒤엎자는 데까지 나간다. 그래서 나온 게 적군파입니다. 테러 집단. 학생들이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뭐 학생들이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당파적으로 행동할 것을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은 대학생들이 국가 체제의 혐오감을 가지고 난리가 된 거죠. 이러한 이 교육, 독일의 저러한 마르크스주의적 교육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생 인권이니 뭐 노동 인권이니 저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 당시에 서로 입장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원성을 차라리 개방을 하자. 그러고 내용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교육 방법에 대한 합의로 나가자. 이렇게 학자들이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첫 번째가 강제 교육은 안 된다. 저게 이제 주입식 교육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강제 교육이라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 근데 이런 게 그리고 감정화, 뭐 인권 감수성 교육하죠.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 감정 움직여서 하겠다. 이게 다 강제 교육이고 주입식 교육이고 시켜서는 안 되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식이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정리가 된 게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세뇌 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 학생들의 인격권,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문과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실 수업에서도 그대로 제시가 돼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만 교육을 하면 이미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성 수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자기의 이해를 분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스스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줘야 된다. 능력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 아까 인원고 사례가 나왔는데 이 학생들은 스스로 그 길을 개척을 했고 학교로부터 탄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요 울산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저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학생들을 이데올로기에 의한 주입식 교육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종류에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했죠.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시도 의원들이 왜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를. 교육 과정에도 없는 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권 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런 조례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중립성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아니 된다. 그리고 이 보호자들 부모한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국가가 법으로 부여를 해놨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요. 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 시도의원들, 교육감들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심지어 저 교육부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저거를 다 묵살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생각은 혐오스러워. 그러니까 혐오 표현 규제법 만들어서 처벌해. 이러고 주장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데도 인권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거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정부가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걸 막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그냥 다 처벌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막 전체주의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립성에 관한 이 보장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자료집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울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이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해왔는가 실태 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실태 어떻게 시켰나 다 내용도 조사하고, 이 독일은 민간단체 위탁교육 시키는데도 내부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조례에 그러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뭐 여기 윤석열 탄핵하러 가자, 그게 교육청의 예산을 받는 단체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저 논쟁성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게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바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 독일의 교수님들이 저 논쟁한 논문집을 제가 구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는 결국 내가 그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선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지 않는데 상대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겠어요? 바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거. 저거 혐오스러워서 나 못 듣겠어. 심지어는 저거 처벌해, 저런 표현들. 그러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느 교수님이 일제 시대에 대한 평가를 주류와 다르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난도질해 버리죠. 그건 민주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권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로 각자의 견해를, 어떤 주제를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양 진영의 의견을 서로 기술을 하고, 교사는 그거를 양쪽의 진영의 의견이 이렇다 하면서 나는 여기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견이 있다라고 존중하는 본을 보여라. 이게 독일에서 50년 전에 논의가 됐던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교사가 학생하고 정치 논쟁을 해서 교육시켜도 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저 보이텔스바 합의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독일하고 상황은 비슷한데 수준이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저 정치교육,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되면은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뭐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고 무엇이 옳은 거고 그른 거고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면은, 처음에 저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은 그 국가 기관이, 아까 저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국가 기관을 상대방이 장악을 하니까 또 똑같이 보복을 하죠. 국민들 하나하나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국가 기관이 장악이 되더라도 저항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